어서오세요, 소풍입니다. 오늘은 11월 8일 화요일이고요. 정말 오랜만에 카메라 들고 출근했습니다. 한동안 영상을 못 올렸던 이유를 라이브로 말씀을 드렸어요. 라이브를 안 보시는 분들도 있으시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베트남 여행을 좀 다녀왔어요. 처음에는 여행이 아니었는데 일정이 바뀌는 바람에 여행으로 한 달 있다가 왔습니다. 오늘은 대리운전 하면서 제가 베트남에서 한 달 있으면서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느냐, 그러니까 돈을 얼마나 썼느냐, 이런 거를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 이유는 우리 구독자님들 매일 죽어라 일만 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여행 좀 다녀오시라고요. 큰 돈 안 들어가니까, 심지어는 국내 여행보다 훨씬 싸니까 좀 다녀오시라고. 베트남에서 생활하는데 대략적인 물가가 어느 정도인지 알게 된다면 여행을 결정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오늘 수다를 한번 떨어보려고 합니다. 점심이죠. 저는 점심입니다. 일어나서 두 번째 먹는 식사니까요. 그리고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것들, 모든 내용들은 제가 직접 겪었던 일들, 아니면 제가 직접 눈으로 목격했던 얘기들만 들려드릴 거예요. 예를 들어 누군가가 얘기했던데 이렇다 하더라, 뭐 이런 얘기는 뭐 물론 사실이겠지만 그런 얘기는 싹 다 집어치우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현실적으로 얘기를 하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쌀국수 하나에 1,500원이니까 3끼 먹는데 4,500원, 한 달 식비가 15만원 이하다, 뭐 맞는 얘기인데, 가능한 얘기이기도 하고. 근데 어떻게 1,500원짜리 쌀국수만 먹나요? 물론 맛있어요. 1,500원, 1,800원짜리 쌀국수 진짜 맛있거든요. 푸짐하고 고기도 많이 들어가 있고. 그렇지만 뭐 3,500원짜리 뭐 해산물 쌀국수도 먹고 싶잖아요.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현실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커피숍 들어갈게요. 네, 초콜 잡았습니다. 초콜 정말 오랜만에 북쪽으로 올라가네요. 민낙동. 야, 제가 대리운전 처음 시작하고 첫날 나와서 잡은 콜이 의정부 민낙동 가는 거 3만원짜리를 잡았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2배인 6만원을 받고 가네요. 제가 처음 민낙동 갔을 때는 거기 이제 개발 단계였어가지고 뭐 허벌판까지는 아니었는데 거기 상업단지가 조성이 하나도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도착해서 지하철 타고 빠져나오고 했었는데, 요즘은 상업단지가 조성이 돼가지고 콜이 곧잘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손님이랑 통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의정부 민낙동 가는 기사입니다. 한 5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베트남에서 한 달 생활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제가 처음에 베트남을 가게 된 계기는 한 달 있을 생각도 없었고 여행을 간 것도 아니었어요. 무슨 일로 갔었냐면, 같이 일하는 형님께서 거기서 식당을 차린다고 해서 저도 견학을 가서 둘러보고 괜찮으면 나도 거기서 무언가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베트남을 간 거였거든요. 그런데 뭐 간단히 얘기하면 그 사업을 못하게 됐어요. 같이 하기로 하신 분과 의견 차이가 나서, 그러니까 좋게 얘기해서 의견 차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무튼 그 사업을 접게 됐어요. 사업을 못하게 되자마자 한국으로 돌아올 수도 있었지만, 이왕 베트남에 온 거 여행 좀 하고 가자 라는 생각에 다낭으로 넘어가서 나머지 일정을 꽉 채우고 왔는데요. 나쁘지 않더라고요. 너무 좋았습니다. 뭐 그 얘기는 이제 여기 주차장에 다 도착했으니까 의정부 민낙동 가서 다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손님이 저 앞에 비상등을 켜고 있는 것 같아요.
도착했습니다. 도착한 시간은 10시 20분이네요 차에서 보니까 온도가 영상 8도 찍히더라고요. 엄청 춥고 그러진 않습니다. 아무튼 베트남에 있는 동안 너무 마음이 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편안한 마음은 어디서 오는 거지? 라고 한번 되짚어 봤어요. 아니, 하는 것도 없고 큰 이벤트도 없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편하고 즐겁지? 생각해 보니까 물가가 너무 싼 거예요. 베트남이 돈이 안 들어가. 이게 무슨 말인가 싶죠? 이게 생활하는데 큰 돈이 안 든다? 거의 돈이 안 들어가다시피 하는 데에서 오는 안도감, 편안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얼마나 물가가 싸고 돈이 안 들어가냐면요, 쌀국수 한 끼 먹는데 1,800원입니다 1,500원. 이게 1,500원, 1,800원짜리라고 해서 굉장히 허접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먹을만 합니다. 아니, 맛있어요. 심지어는 제 입맛에는 너무 맛있었고요. 분짜라는 음식은 정말 제 입에 맞아가지고 1,800원짜리인데 하루 3끼를 다 먹은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식비로 5,400원 들어간 거예요. 맛있게 배부르게 먹고. 아무튼 이 얘기는 제가 뒤에서 좀 할 텐데, 일단 기본적인 조건이 의식주가 해결돼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 말해볼게요. 숙박비를 얘기하자면 이거는 다낭은 정말 기가 막힙니다. 다낭이 바닷가 바로 옆에 있는 도시예요. 그러면 제일 좋은 숙소가 어디겠습니까? 당연히 바닷가 바로 앞에 있는 숙소가 제일 좋은 숙소겠죠. 내 앞에가 바로 바닷가고 길 건너에 있는 숙소, 이게 S급 5성급 숙소인데 가격이 5만원에서 7만원대입니다 5만원에서 7만원. 그 숙소 등지고 있는 바로 뒤에 있는 숙소가 3만원대고요 그리고 안으로 조금씩 들어갈 때마다 가격이 막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제가 가장 싸게 묵었던 데가 9,000원대 숙소였어요. 여기에 세금 붙고 하면 11,200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9,000원짜리, 만원짜리가 뭐 얼마나 좋은 숙소겠어. 막 벌레 나오고 그러는 데 아니야? 아니에요. 컨디션 좋습니다. 제가 3만원대 숙소에도 있어봤고 8, 9,000원대 숙소에도 있어봤는데 제가 6일 있었어요. 그 9,000원짜리 숙소에. 컨디션이 비슷해요. 좋아요. 깨끗하고. 근데 그 8,000원, 9,000원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컨디션 문제가 아니고, 방 숙소 컨디션 문제가 아니고 시끄러워요. 가격이 싸니까 현지인들도 그 호텔에 많이 묵더라고요. 근데 현지인들이, 베트남 분들이 흥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호텔 가격은 15,000원 이상에서 한 25,000원 이하 그 숙소를 구하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아무튼 저는 다시 간다면 한 달짜리 숙소를 끊을 건데 30만원이에요 한 달에 30만원. 물론 더 저렴한 숙소도 있겠지만 아직 제가 본 적이 없어서, 제가 체험한 적이 없어서 뭐라고 딱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체험하고 눈으로 본 것만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근데 더 싼 숙소도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한 달 숙박비 30만원이면 해결됐죠. 얼마나 저렴합니까? 일단 저 두 번째 콜을 좀 후딱 잡아보고 그리고 이야기를 좀 이어나가겠습니다. 민낙동 벗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민낙동 굉장히 많이 번화했네요. 네, 지금 시간이 11시 42분입니다 지금 1시간 20분 여기서 시간을 보내고 두 번째 콜을 잡았는데, 의정부 쪽을 워낙 오랜만에 오다 보니까 제가 감을 잃어가지고 잡아야 될 콜들을 한 2개 놓쳤습니다. 가격도 나쁘지 않았는데. 지금은 송파 쪽으로 가는 거 잡고 가고 있는 길이고요. 지금 손님이랑 통화했는데 좀 빨리 좀 와달라고 해서 일단 잽싸게 가고 있는데, 이동해야 될 거리가 좀 있거든요. 안전하게 이동해서 두 번째 콜 마치고 다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착했습니다. 야, 도착하자마자 화서동 가는 거 5만원짜리가 자배가 바로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법인이었어. 한참 떠 있었는데, 야, 동탄 1신도시 가는 거 방금 55,000원에 떠 있었던 것 같은데? 잘못 본 거겠죠? 동탄 1신도시를 55,000원 줄 리가 없잖아. 만약에 그것도 55,000원이라고 하면 법인이겠죠. 제가 못하는 거. 아무튼 이제 숙소는 해결됐고 30만원에 한 달. 그리고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 음식이죠. 먹는 거, 음식 먹는 거 제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한식을 안 먹어도 될 만큼 로컬 음식이 굉장히 입에 맞았습니다. 그 로컬 음식이라고 해도 점포도 어느 정도 이쁘게 갖춰 놓고, 그 한국인들이 들어갔을 때 꺼리낌 없이 먹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위생 상태가 갖춰진 점포들이에요. 그런 곳에서 한 끼 먹을 때 한국 돈으로 1,800원 정도 하거든요. 그럼 세 끼 먹으면 5,400원이잖아요. 거기에 뭐 하루에 커피 2잔 정도 먹는다고 할 때 10,000원이 채 안 들어갑니다. 근데 어떻게 매일 똑같은 음식만 먹습니까? 같은 메뉴라도 좀 토핑이, 그러니까 내용물이 좀 다른 그런 음식들을 먹게 된다면 3,600원짜리를 먹을 때도 있고 하니까요. 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1,500원짜리 먹다가 전망 좋은 바닷가 앞에 커피숍 가면 4,800원씩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저런 거 다 해서 현실적으로 볼 때 하루에 식비로 쓰는 게 13,000원 정도면 적당하지 않을까. 저 같은 경우는 하루에 7,000원 내로 쓰고 생활한 날도 꽤 됩니다. 커피 한 잔 마시고 삼시세끼 먹고 음료수 하나, 스무디, 생과일 주스 같은 거 먹으면 한 8,000원, 9,000원 나오는 그 정도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제 기준이고, 많이 먹는 분들도 계시고 비싼 음식을 먹는 분도 계실 테니까 한 3, 4,000원 더 보태서 하루 식비하고 음료값 13,000원 정도 잡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럼 한 달에 39만원 들어가겠죠. 자, 음식 해결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옷은 가져가는 거 입으면 되니까, 옷은 이제 세탁비를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세탁비는 1kg당 1,200원입니다. 수거하고 다시 갖다주는 비용 1kg에 1,200원. 저 같은 경우는 한 3일에 한 번씩 세탁소를 이용했던 것 같아요. 제가 2, 3일에 한 번씩 맡겼는데, 한 3일에 한 번씩 맡긴다고 생각하고 10번 세탁소 맡긴다고 생각하면 한 달이면 12,000원이네요. 세탁비 12,000원. 물론 이 세탁비도 줄 수도 있어요. 한 달 빌린 그 호텔에 세탁기가 있는 호텔도 꽤 있더라고요. 그럼 그냥 손수 세탁을 해도 되는 부분이고요. 근데 저는 그냥 맡겼습니다. 1,200원. 그리고 이제 교통비가 들어가게 돼요. 이거는 무조건 들어갑니다. 택시나 그랩을 타고 다니면 이게 비용이 좀 많이 들거든요. 초반에 제가 베트남에서 그랩을 타고 다녔는데 이것도 꽤 비용이 나가더라고요. 하루에 2, 3번 타게 되면 교통비로만 7, 8,000원, 9,000원도 막 나오고 그래요. 교통비로만 3번 타게 되면. 그러면 이게 식비를 넘어가잖아요, 교통비가. 그래서 한 2주 정도는 제가 오토바이를 빌렸거든요. 오토바이 대여료는 하루 빌리게 되면 6,000원인데 한 달로 끊으면 한국 돈으로 9만원입니다. 그럼 이제 교통비 9만원 이제 플러스 해야 되고요. 그리고 기름값 같은 경우는 제 기준으로는 한 2,500원? 5,000원이 안 들어갔던 것 같아요. 주유 한 번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주유 10,000원 한다고 치고 한 달 오토바이 렌탈 비용과 주유 비용 10만원 잡으면 되겠네요. 지금 말한 요 4가지, 숙박비, 음식값, 세탁비, 교통비용, 요 4개는 일단 고정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외에는 이제 들어갈 돈이 술을 얼마나 먹을 거냐, 그것도 술 종류, 베트남 맥주 같은 걸 먹는다면은 그 비용은 말도 못하게 저렴하고요. 한국 소주를 먹는다 그러면 비용이 꽤 나옵니다. 그리고 식사 같은 경우도 한식을 꼭 먹어야겠다, 나는 하루에 한 끼, 2끼는 한식을 먹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국보다 음식값이 한 20% 정도 비싸다고 느꼈어요. 저는
그 정도는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그 술도 어디에서 먹느냐, 뭐 가라오케 가서 먹느냐, 아니면은 로컬 시푸드 파는 데서 먹느냐. 그러니까 해산물 파는 데 있거든요. 엄청 저렴합니다. 로컬 해산물 파는 데는. 거기에 따라 많이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 개인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문제일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들어가는 거는 이제 마사지죠. 마사지. 근데 동남아 여행 가면 마사지 꼭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마사지도 개인차가 있는 게 하루에 한 번씩 받을 것이냐, 아니면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어떻게 받을 것이냐에 따라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일단 잡았다. 요거 가겠습니다. 일단 요거. 네, 일단 요거 마치고 다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엄청 헤맸네요. 손님 만나자마자 아파트 위치를 물어봤는데 동승하고 있던 일행분이 아파트를 알려줬어요. 그거 내비 찍고 갔는데 옆 동네 아파트 이름을 알려줘가지고, 그리고 오리역 들렸다가 가는 길이라고. 그게 어떻게 가는 길인가? 그 도시고속도로에서 내려서, 아무튼 그렇다고요. 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누구한테 좋은 건데? 요 위로 올라가면 기흥구청이에요. 기흥구청 쪽에 일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기흥구청에서 대기를 살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 얘기를 좀 이어서 해보자면, 이제 마사지 얘기를 해야죠. 이제 마사지는 싼 데는 2시간에 18,000원 짜리가 있고요. 비싼 거는 1시간 반에 3만원 짜리도 있어요. 근데 평균적으로 보니까 1시간 반에 팁 포함 2만원 정도 지불하면 딱 평균인 것 같았어요. 그러면 한 달 동안 마사지를 몇 회 받을 것이냐, 이것도 개인차가 심하겠죠. 누구는 하루에 한 번씩 받을 것이고, 저 같은 경우는 3일에 한 번, 이틀에 한 번 이렇게 받았거든요. 그렇다면 그냥 이틀에 한 번 받는다고 생각하고 한 달 15회 받는다고 생각해보면 30만원이죠. 여기까지 고정 비용으로 보자고요. 그럼 이제 고정 비용을 한번 계산해 봅시다. 자, 일단 숙박비 30만원, 식비 플러스 음료 39만원, 교통비, 오토바이 렌탈비 플러스 주유비 합이 10만원, 그리고 마사지 한 달에 15회 30만원, 요렇게 합이 109만원이네요 109만원이면 해외여행 가서 하고 싶은 거 하고 먹고 싶은 거 먹으면서 살 수 있습니다. 어떤가요? 일주일 놀러 가는 게 아니고 한 달입니다. 한 달 사는데 109만원이에요 이것도 넉넉히 잡은 거고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 구독자님들 매일 돈만 벌 줄 알았지 자기를 위해 쓸 줄을 모르시는 분들이 꽤나 많더라고요. 물론 그에 반해 자기 취미 두어 개 가지고 해외여행도 곧잘 다니시는 구독자님들도 꽤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 전자이신 분, 돈만 벌 줄 알았지 취미도 없고 여행도 못 다니고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시는 분, 그런 형님 누님 동생분들, 해외여행 나가서 외국 나가서 바람 쏘이고 놀다 들어오는 거 돈 많이 안 들어갑니다. 우리나라 국내 여행만 가도 뭐 2-30만원 1박 2일로 가도 2-30만원 그냥 우습게 쓰잖아요. 제가 뭘 말씀드리는지 아시죠? 우선 더 늦기 전에 여기서 보기콜을 좀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콜이 안 뜨네요. 보정동 가는 거 15,000원짜리 하나 딱 뜨고 콜이 하나도 안 뜹니다. 10분만 더 기다려보고 콜이 안 뜬다 그러면은 여기 기사님들 많이 모여 있거든요. 모아가지고 택시를 타겠습니다. 택시를 타고 여기 수원으로 넘어가야죠.
네, 택시를 타고 집 근처까지 왔습니다. 저는 이대로 집으로 들어갈 거고요. 집에서 나머지 이야기 좀 더 이어나가도록 하죠. 네, 집에 잘 들어왔고요. 베트남 여행 경비 나머지 부분 얘기하기 전에 일지 먼저 말씀드리고 이야기 이어나갈게요. 오늘은 총 3콜 탔고요. 총 매출은 13만 5천 원입니다. 거기에서 20%를 뺀 나머지 순이익은 10만 8천 원입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일하고 이렇게 돈을 벌어왔습니다. 물론 만족하고요. 자, 이제 베트남 여행 경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비행기 티켓 가격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렸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베트남 가서 써야 될 그런 경비들이고요. 비행기 티켓 값은 제가 일부러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티켓 값이 편도로만 말해보면 가는 데만 12만 원일 때가 있고 비쌀 때는 27만 원일 때가 있어요. 그걸 뛰어넘어 베트남 국적기나 대한항공 타게 되면 그 가격은 70만 원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부분 이제 여행 다니시는 분들이 쓰는 방법인데 비행기 티켓 가격이 싼 날 그때 검색해가지고 그날 티켓을 예매하고 그리고 비행기 타고 도착하는 날 그날을 기점으로 호텔 부킹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일정을 짜더라고요. 저 역시 그렇고요. 다시 말해서 비행기 티켓 왕복 비행기 티켓 가격은 포함이 안 된 가격입니다. 오늘 109만 원 나왔죠. 여기에 뭐 12만 원 왕복 한다면 24만 원을 추가하면 되겠죠. 뭐 그런 식입니다. 이해하시죠?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거는 지금 한 달 109만 원이라고 했으니까 나는 보름만 있어야지 그러면 54만 5천 원만 쓰면 되겠네. 이거는 또 틀린 얘기예요. 숙박 요금을 한 달 결제를 하니까 30만 원에 주는 거고 오토바이도 렌트를 한 달 하기 때문에 9만 원에 주는 거예요. 이게 보름이라면 가격이 조금 더 올라가고 오토바이 렌탈 가격도 조금 올라가겠죠. 뭐 큰 폭으로 뛰진 않겠지만 어떤 말인지 이해 가시죠? 한 달에 109만 원이면 보름 정도면 60만 원, 뭐 일주일 정도 있다 온다 치면 35만 원 정도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직까지 필드에 계신 우리 모든 기사님들 안전복귀 바라고요. 다 잘 될 거예요.